자, 한국 경제 생산, 투자, 소비가 다 살아나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숫자 노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긴축 종료를 한다고 그걸 갖다가 매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웃기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그 희망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위기에 내관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보면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뉴욕 1,300억 빌딩 원금 전액 날릴 위기. 자, 얼마 전에 홍콩에 2,800억인가 투자했던 정권사가 돈 다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 대표 도시 런던, 파리, 홍콩, 밴쿠버, 시드니, 뉴욕 이런 데서 투자한 빌딩들이 전부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지요. 그래서 국내 금융사들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물을 샀는데 금리가 고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재택근무가 늘어서 오피스 빌딩 공실화가 되면서 자산 가치가 급락하고 임대료도 줄어들면서 해외 인프라 투자 이런 해외 건물 투자가 전부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투자도 손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부실화되면 거의 원금 전액을 다 날려버립니다. 수협 중앙회 등이 투자한 뉴욕의 15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 빌딩이 사실상 투자 원금을 다 날리게 됐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더 커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 프로퍼티 빌딩 투자 채권을 미국 부실 채권 전문 펀드한테 180만 달러를 즉 23억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말 이지스가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KB생명, 코리안리, 정권금융 등과 함께 이 건물에 1323억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후순위 대출 형식의 채권 투자였는데 코로나로 임대 수익이 줄고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건물이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후순위 대출 가치도 급락해 채권을 컬값에 넘기게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후순위 대출을 해준 거죠. 1억 달러 이상을요. 그런데 건물 가치가 내려가니까 빚들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높아지니까 받지 못할 채권을 그냥 23억, 1323억짜리를 23억에 떨이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퍼티 빌딩은 핵심 상권인 타임스퀘어 인근에 있는 사무실 상가 복합 건물이다. 한국에 잘난 척하는 경제 전문가, 부동산 애널리시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를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엄청난 자문료를 받아 먹으면서 이 건물을 소개해 줬을 건데. 그런데 미국 최대 의류 브랜드인 아메리칸 이글이 임차인으로 있어 아메리칸 이글 리테일 건물로도 알려져 있고 뉴욕 중심부에 있는 핵심 건물이지만 투자 6년 만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 돈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 절반이 북미에 몰려 있는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제 확산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래서 고수익을 노려 해외 부동산에 단기 투자했는데 자, 내년 상반기에 위험이 최고점에 이르를 거다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분산 투자한 해외 자산 운용사들하고는 다르게 국내 금융사들은 건물 빌딩 한두 곳에다가 올인해서 사는데 노후 빌딩이거나 도심 외곽 건물 투자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프로퍼티 빌딩이 날아가 버리는데 이 151 브로드웨이 프로퍼티 빌딩은 여러분들이 이 TV 화면에서 브로드웨이가 나올 때 수많은 광고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유명한 빌딩인데 이것도 날아가 버리는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정권사들이 이 해외 투자로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 지금 확실시 된다. 자, 워싱턴 1750K라는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이 1254억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지금 공실이 발생해서 위태위태하고 워싱턴 1801K도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이 4,600억을 들였는데 여기에는 현대해상 농협생명등도 들어가 있는데 본간에 공실이 많이 발생했고 런던 20베일리도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5천억 주고 샀는데 주요 임차인 퇴거로 공실이 발생했고 런던 넘버원 폴트리도 하나대체 자산 운용이 2,780억을 IBK 투자증권 등과 더불어 투자했는데 자산 노후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위험을 간과하고 뭐 뉴욕에 있니, 런던에 있니, 홍콩에 있니 하면 혹해가지고 투자했다. 그 대한민국의 금융가들의 전문성이 없다라는 걸 나는 일찌감치 조롱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한국의 최고 날고 기는 미래에셋쯤 되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26곳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투자 자산이 15조 5천억이고 그리고 특히 대형 증권사의 자기 자본 24%가 해외 부동산 담보대출 우발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해외 펀드 만기가 일시에 도래하는데 내년 초에 만기가 들어오는 해외 부동산 펀드 규모가 30조에 달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한국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건물이 일시에 가격이 폭락할 경우 문제가 커질 거다. 공모 펀드를 가지고 해외 건물에 투자한 그런 지금 상품들의 수익률이 뚝 떨어져서 개인 투자자 손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건물에 투자한 것은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8%. 심지어 글로벌 운영사 블랙스톤도 투자한 빌딩 36%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부동산 침체 여파로 영업이익이 39% 급락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이 공모 펀드를 가지고 외국 부동산에 투자한 데 대해서 펀드는 즉 전부 환매가 일어날까봐 환매 제한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요, 좀비 기업이 지금 한국에 3,000개래요. 그래서 긴축 종료 내간이 지금 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3% 오른 17개월간 민간 부채가 5천조로 급증했는데 375조의 민간 부채가 늘어 5천조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3,000개가 넘었다.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이 그때 이제 빠져야 되는데 한국은 금리 인상기에 가게든 기업이든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거다. 자,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지금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부실을 덮고 가고 있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비 기업들이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곳이 지금 3,017곳인데 1년 새 241곳이나 늘어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빚을 더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긴축이 종료되어서 이자가 내려간다 하면 더 또 부채를 쌓지 않겠어요? 그래서 긴축이 종료되지도 않았지만은 세계에서 한국만 금리 폭등 시기에 부채를 더 쌓아서 민간 부채가 5천조가 넘는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행이 지금 탐욕 인플레가 없다. 한국의 물가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기업이 욕심을 내서 지금 인플레를 의도적으로 탐욕적으로 인플레 국면에 너도 나도 수익성을 높이자고 가격을 올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정부는 7월 소비자 물가가 2.3% 하향 안정세라고 말하지만은 곳곳에서요. 호텔 뷔페 오늘이 제일 싸다. 4인 가족 저녁 한 끼에 80만 원. 그래서 호텔 뷔페 가자 외쳤는데 4인 가족 80만 원에 아버지는 조용히 무이자 할부. 자, 뷔페뿐만 아니라 지금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하면 4인 가족이면 100수십만 원이 채하다. 그래서 100한 2, 30만 원이 아니고는
최하 단계로 펜션 얻어서 그냥 가서 외식 한 두세 번 하고 돌아오는 그것 자체도 지금 120, 30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가요, 거의 살인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요, 대한민국 사회에 탐욕 인플레이션이 그냥 허다해요. 라면값, 과자값, 하드, 아이스크림값 올리는 것도 탐욕 인플레이션이고, 밀가루값 올리는 것도 탐욕 인플레이션이고, 이제는 어디 갔다고 하면 그냥 식당 주인들도 그냥 막 올립니다. 심지어 없던 포장 비용까지도 다 받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개나 소나 이제 물가를 올리고, 여기에 동참 안 하면 마치 지가 바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사회의 탐욕이 인플레이션을 올리고 있어요. 정부만 2.3%라 그러고 대한민국은 탐욕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새마을금고가요 7.7%짜리 상품을 내놨대요. 이자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뱅크런 운운하던 이것들이 7.7%짜리 새마을금고 뉴 정기 적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자까지, 은행 이자까지 인플레를 시키는 겁니까? 자, 막장으로 가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온 사회에 지금 탐욕이 지배하고 있어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